안녕하세요. 이상우입니다. 아이디어 동영상 강의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이디어에서 지도를 그리는 방법, 매핑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4편의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편 자체는 4편이지만은 A, B 두 개로 이제 동영상을 나눠서 올려드렸었죠. 그래서 어, 일단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 맵셋, 맵 컨티넨스, 맵 그리드와 같은 그 명령들을 사용해서 지도를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소개를 드렸고요. 오늘은 그 지도를 그리고 나서 지도상에다가 그 2차원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용이 아마 이번 편하고 다음 편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뭐 지도상에 그 우리가 오버랩 시킬 수 있는 그 방식이야 이미지를 그 중첩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컨투어, 등고선 그림을 중첩시키는 것도 있을 건데, 일단은 이미지부터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시작하기 앞서 지난번에 그 했던 내용, 그 동영상 강의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, 그 올려놓은 그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편을 올려놨고요.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사용했던 그 이때 이제 그 작성했던 예제 코드는 제가 여기 첨부 파일로 함께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게 될 내용도 이와 같은 요령으로 동영상 올려드리고, 오늘 이 시간에 그 만들게 될 예제 코드는 역시 또 이와 같이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프레젠테이션 파일부터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미션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상의 2차원 영상을 중첩해서 표출한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해야 할 미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을 표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방법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. 우선 뭐 지도를 그리는 방식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셋, 맵 컨티넨스, 맵 그리드와 같은 그 명령들을 사용해서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오늘 예제로 사용할 그 2차원 영상 자료는 그 격자 분포가 그 경도 및 위도 방향, 즉 x 방향이 경도 방향이 되고 y 방향이 위도 방향이 될 텐데, 경도 및 위도 방향으로 등간격의 규칙적인 분포를 하는 격자일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위도 방향으로 뭐 예를 들면 그 경도 방향으로,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 근처라면 뭐 경도 120도, 125도, 130도, 135도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일정한 그 형태를 따르는, 그러니까 위도 방향도 마찬가지겠죠. 예를 들어서 뭐 30도, 35도, 40도, 45도 이런 식으로 그 규칙적인 형태의 격자를 갖는 그런 2차원 영상 자료를, 물론 그 실제 자료들 중에서는 이런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. 근데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, 오늘은 가장 쉬운 것부터 다루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그 경위도 방향으로 그 규칙적인 격자 분포를 하는 2차원 영상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.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그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, map 언더바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함수를 주로 사용해서 맵상에 그 이미지를 중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제가 좀 전에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경도 및 위도 방향으로 등간격 분포를 하는 규칙 격자,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말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. 이렇게 그 경도 및 위도 방향으로 그 다 이제 직교하는 경도 방향으로도 이렇게 직선으로 그 돼 있고, 그 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그런 좌표계죠. 이런 좌표계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일정한 경도 간격 그리고 일정한 위도 간격으로 격자점들이 분포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그 중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한반도 근처에
그 중국,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역인데요. 위도상으로는 북위 20도에서 60도 범위고, 그 다음에 경도상으로는 동경 100도에서 150도 사이의 영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에 이와 같은 격자 분포, 물론 격자 분포가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보시기 좋으라고 격자 분포를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해놓은 경우고, 뭐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, 실제 영상들은 뭐 지금 이와 같은 그림보다도 훨씬 더 촘촘한 격자 수를 가지고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512 by 512 영상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격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와 같은 분포를 하는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, 만약에 지도에 도법이 바뀌어요. 도법을 갖다가 만약에 코닉 도법, 그러니까 람베르트 콘포말 코닉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코닉이라고도 하는데, 코닉 도법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위도와 경도선이 수직이 아닙니다. 이렇게 경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원의 한 호를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둥그런 원호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고, 그 다음에 경도 같은 경우는 그 북극 쪽을 향해서, 양극지방 쪽을 향해서 방사상으로 뻗어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. 그럼 앞서 보셨던 그런 격자 분포가 이와 같은 도법상에서는 어떤 분포가 되겠습니까? 뭐 이와 같은 분포가 되겠죠. 그러면은 그 아까와 같은 그런 그 경위도 직교 격자, 규칙 격자 상의 영상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, 그 영상 자료를 제대로 이런 변환된 도법, 지금 예를 들어서 코닉 도법에서 표출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어야 할 겁니다. 격자 수가 많아지면 뭐 당연히 많아지겠지만은 이와 같이 양쪽이 비스듬한 형태가 되고, 그리고 그 좌우를 보시면은 여백이 남죠. 그건 당연하죠. 왜냐하면은 경도의 범위가 100도에서 150도까지니까 지도상의 아래쪽에서는 그 지도 화면의 그 모든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쪽으로 가면은 양옆이 남죠. 그래서 그 남는 공간은 여백으로 일종의 그 값이 없는 그 화소들로 간주를 하도록 하게끔 그 영상을 변환해서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바로 map 언더바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함수가 map 언더바 이미지 함수인데요. 이 map 언더바 이미지 함수의 역할은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, 원래 영상이 이렇게 경위도 방향으로 수직 방향에 그 직교하는, 그리고 규칙적인 분포를 하는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, 여기다 사실은 그 영상 자체는 지금 보시는 파란 그 색 스퀘어, 사각형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. 그러면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map 이미지라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 함수를 적용시키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이와 같은 결과를 물로 보여주게 됩니다. 그런데 영상이라는 것이 항상 X방향으로 몇 개, Y방향으로 몇 개, 이렇게 화소가 X, Y 방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영상 자체로 따지면은 이와 같은 파란색 그 스퀘어와 같은 사각형과 같은 그런 형태의 영상이 돼야 돼요. 그럼 이 영상 자체는 실제 그 내부적인 픽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?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왼쪽에 그 경위도가 그 수직으로 그 교차하는 그런 도법상에서야 당연히 정상적인 저런 그 격자 분포를 하는 이미지로 보이겠지만은, 도법을 변환했을 때 그 변환된 결과 영상은 영상 자체는 당연히 X와 Y 방향으로 수직으로 그 서로 그 교차하는 그런 그 격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영상 자료 변환된 영상 자체는 지금 파란색 네모, 그 다음에 파란색 점들과 같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변환된 자료 자체는
그 붉은색 점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만 되겠죠. 그래서 실제로 그 변환, 이 맵 이미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변환해서 얻게 된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법이 변환된 상태에서 코닉 도법상 지도상에서 좌우의 여백이 해당되는 그 픽셀들은 화소값이 이제 그냥 사실상 배경색과 같은 그런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변환이 됩니다.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이 그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 아이디어 코드 실제로 돌리면서 한번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그 맵 이미지라는 함수의 역할은 경위도 방향의 그 규칙적인 격자 분포를 하는 2차원 영상을 특정한 도법에 맞게 도법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코닉 도법의 경우만 소개해드렸지만은 다른 도법의 경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은 도법에 따라서 위경도 그 좌표계 자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영상도 거기에 맞게 뒤틀리게끔 그 변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뭐 워핑이라고도 합니다. 이런 워핑 변환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맵 이미지 함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. 당연히 그 격자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격자 값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격자 값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기법이 적용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Nearest Neighbor 샘플링 기법이 될 수도 있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키워드 상에 이제 바이리니어란 키워드가 있어서 그 키워드 값을 조절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. 혹시나 그 Nearest Neighbor 샘플링과 바이리니어란 기법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나중에 이 두 기법에 관한 설명을 하는 그 스페셜 그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겠지만은 맵 언더바 패치라는 함수도 있어요. 약간 맵 이미지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맵 패치라는 함수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. 오늘은 맵 이미지라는 함수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전반적인 그 소개,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그 이어지는 영상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 코드를 실제 돌리면서 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 맵 이미지라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편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